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한국의 대학교 4학년인 분인데 호주에 요리 유학으로 영주권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과연 이분이 요리 유학에 도전해도 될까요? 많은 한국의 대학생 분들이 본인의 계획하고는 좀 다른 대학을 들어갔거나 다른 전공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이 되죠, 그죠? 예. 그러던 차에 또 호주 영주권 유학이라는 게 있다 해서 호주 영주권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청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오늘이 대표적인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호토박이 영상 상담. 한국 대학 4학년 중퇴 후 호주 요리 유학 영주권 도전 가능할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학생의 질문을, 저희에게 질문 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대학을 나와서 영주권을 얻고자 합니다. 영주권 점수는 평균 몇 점 확보해야 할까요? 네, 아마 이제 점수제 이민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요리학교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영어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예. 영어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이게 참 걸립니다. 그죠? 예, 이런 전제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만 30세에 호주 입국이 가능한데 그때 입학하면 영주권까지 힘들까요? 입국을 조금 당겨야 할까요?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주권 점수제 이민에서 불리하다는 걸 아시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대목이 참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4년제 미디어학과 재학 중인데 요리로 이민을 가고 싶으면 이 학력은 굳이 필요가 없을까요? 예, 호주 점수제 이민에서 학사학위가 있으면 점수가 좀 높고 전문대 레벨의 학위가 있으면 점수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이 학위는 한국 학위든 호주 학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학사학위가 있으면 점수제 이민에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4학년까지 했는데 과연 이걸 포기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도 있으신가 봐요. 그러나 아마도 전공은 본인에게 잘 안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을 하시겠죠. 자, 저희에게 저희 호주 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로 문의를 주시거나 혼유 컨설팅 그룹 저희 회사 이름인데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실 때 저희가 그 문의창을 탁 클릭하면 몇 가지 질문 요소가 있어요. 그 질문 요소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저희가 정말 딱 손에 잡히는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분이 적어 주신 내용이에요. 나이 만 28세, 영어 노 베이스. 예, 본인 스스로 이렇게 노 베이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출국 시기 27년 1월. 학력은 4년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재학 중. 희망 도시 및 전공. 저밀도 지역 요리 전공. 아마 저밀도 지역에서 공부하면 이제 점수제 이민에 유리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직업 경력사항 영상 편집자로 재직. 예, 전공과 맞는 일은 하고 계시네요, 그죠? 과거 호주 입국 기록. 요건 적어주시지 않았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분이 적어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답을 할 때 되게 답이 구체화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들에게 문의 주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내가 요리학으로 가서 영주권이 될까 이제 이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작년에 24년 회계년도까지 호주에서 영주권을 가장 많이 받은 직종은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네, 간호가 제일 많죠. 네, 그 다음이 회계사고요. 그 다음이 이제 IT 분야인데 그 아래쪽에 ICT 비즈니스 앤 시스템 어널리스트까지,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다 IT 계통이니까 IT를 합치면 두 번째가 IT, 간호, IT, 뭐 회계, 뭐 이 순서대로 갑니다. 엔지니어링도 많고요. 자, 근데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영주권을 네 번째로 많이 받은 직종이 셰프예요. 꽤 숫자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요리로는 영주권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뭐 제일 아래쪽에 뭐 자동차 정비도 있긴 한데, 자, 이분에게는 특히 점수제 이민보다는 취업 이민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취업 이민으로 어떤 직종이 영주권을 제일 많이 받았나요? 네, 요리죠. 요리가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두 번째 LA라고 하는 거는 레이버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요리가 점수제 이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엔지니어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뭐 프로그래머도 있고 한데 요리가 제일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취업 이민에 도전할 때는요, 무조건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게 취업 이민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업 이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스폰서할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스폰서 회사라는 거는 단순히 취업됐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도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조건 갖추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 뭐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자기가 자기 조건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를 스폰서할 이 회사를 찾는 거는 그 회사가 수천 불의 돈을 들여서 자기도 심사를 다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회계 서류를 다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가면서 이 막내직을 한 명 뽑으려고 그렇게 할 회사 찾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취업이민에서 이런 적정한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게 9할이고 내가 내 조건 갖추는 거는 1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 찾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회사가 조직이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지니어예요. 뭐 케미칼 엔지니어 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떤 엔지니어 회사 마침 들어갔는데 나는 점수제 이민이 안 되니까 취업 이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들어간 첫날부터 사장님한테 취업 이민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큰 조직에 내가 사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껏해야 내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쌓였을 때, 그죠? 그러면 매니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그럼 매니저가 그 다음날 사장 만나서 답을 주나요? 아니죠. 매니저는 그 위에 또 시니어급한테 얘기를 하고 또 뭐 디렉터를 거치거나 다음 우리 미팅 때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고 나한테 답을 주기로 할게. 다음 미팅이 다음 달이고 뭐 이래 되잖아요. 이 디시전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5명 일하는 레스토랑, 작은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죠? 나는 사장님하고 바로 이야기하죠. 그럼 사장님 바로 결정해 주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노 하면 나는 또 딴 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꼭 큰 회사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T라든지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회사가 나의 능력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근데 요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너 셰프나 아니면 헤드 셰프가 반나절만 같이 일해보면 나의 능력을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취업 비자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민을 염두에 두시는 분은 이런 것들을 잘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전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어쨌건 요리로 취업이민이 가장 많은 직종이니까 요리로 취업이민에 도전해보겠다라는 그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내 조건에서 나의 조건에서 그걸 도전해도 될지 아닐지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의 과제는 이겁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와 비슷한 요리 전공 공부하는 요리로 영주권을 받겠다라는 다른 도전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단점은 뭐고 나의 장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근과 영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엔지니어링이다 이러면 뭐 학비만 해도 4년 학비가 학사 4년이면 학비만 해도 1억 5천원 될 거예요. 그걸 학생이 무슨 수로 벌어서 공부하나요? 이제 이분처럼 요리 같은 경우는 뭐 2년 과정인데 학교에 따라서 뭐 2년 전체 학비가 2천만 원, 뭐 혹은 한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생활비도 내가 벌어가면서 공부하고 학비도 어느 정도 내가 또 충당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자금을 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부모님이 엄청 뭐 서포트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바로 어디 가든지 카페든 어디 가든지 시급 25불, 27불 받고 일을 하지 무슨 무급 인턴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스스로 충분히 충당이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의 고민은 이겁니다. 현재 4학년까지 했는데 이 학업을 내가 내려놓을 건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내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 공부하던 거를 또 영주권이 보장이 아니잖아요.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내가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분의 가장 애로사항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학생비자 요즘 엄청 받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얼마 전에도 통계 자료를 한번 올려드렸는데 호주 학생비자 승인율입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ctor라고 해서 이게 이제 VET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직업 관련, 그러니까 뭐 현장 기능직,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타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문대 과정의 2년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VET라 그래서 VET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과정의 비자 승인율이 호주 바깥에서 신청했을 때 36.3%. 네. 그러니까 이런 현장 기능직으로 비자 신청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비자 다 거절됐다는 겁니다. 네. 작년, 올해는 더 지금 비자 받기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작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마지막 통계자로 지금 발표된 건데 그 시기에 지금 비자 거절률이 이렇게는 높습니다. 지금은 더 높고요. 한국은 이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뭐 이런 저개발 국가 사람들만큼 비자 받기가 어렵지 않아서 이거보다는 양호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쭉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고 교육형 자료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면
이 현장 기능직은 예, 한국이 한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승인이 되고 이걸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요건 제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새로운 학생비자 지연 정책 지난 12월 19일 날 발표된 그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호주 이민성은 왜 학생비자를 거절할까? 예, 이 영상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밑에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실 분들이 먼저 내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토박이 답변입니다. 이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첫 번째, 영주권 점수는 평균 몇 점 확보해야 할까요? 네. 이분 스스로가 영어를 노 베이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 이분은 아마 제 예상컨대 제 추측을 해보면 아마 IELTS나 이런 시험을 치면 처음에 겨우 한 5점대 정도 나오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시험 준비 없이 그냥 시험 유형만 한 2주 파악해가지고 딱 봤는데 5점이 나오는 사람하고 7점이 나오는 사람하고 이건 많은 차이가 있죠. 이분이 도전할 수 있는 전공하고 이분이 도전할 수 있는 전공하고는 많이 달라지겠죠. 이분은 가만히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계속 영어가 성장하고 이런 현상은 아니잖아요. 처음 준비 없이 딱 쳤을 때 5점대가 나온다? 그럼 이분이 도달할 수 있는 선은 이분의 나이라든지 학업적인 백그라운드로 보면 웬만큼 다 추측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분이 이미 10대 후반이 아니고 이제 28살 대학교 졸업반이고 군대까지 갔다 오시고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 베이스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네, 이분은 적어도 점수제 이민에 도전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에 포커스를 두고 도전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럼 취업 이민에 포커스를 둔다? 그럼 이분이 얘기대로 저밀도식으로 굳이 선택할 필요 없죠. 나에게 취업 기회가 더 많은 대도시로. 왜? 왜냐하면 취업 이민은 스폰서를 어떻게 찾냐의 문제인 거지 지방에 있다고 더 유리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경험해 보면 간호대 있잖아요. 뭐 시드니 멜번에서 간호 공부했는데 점수제 이민이 안 돼요. 그럼 취업 이민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니 멜번에 나보다 훨씬 조건 좋은 수많은 간호사들, 심지어는 호주 학생들도 많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도시에 또 외곽으로 더 가면 그 지역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대학이 없다는 말은 간호학과 졸업한 학생이, 호주 학생이 그 지역에 안 오겠죠. 그 지역에 왜 와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 근처에서 취업하거나 대도시로 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에 따라서, 나의 조건에 따라서 지방 작은 도시에서 취업 이민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도 너싱홈이나 이런 건 다 있거든요. 병원은 다 사람 사는 곳에 있잖아요. 대학은 없어도 병원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요리니까, 요리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다양한, 또 이분이 영어적인 핸디캡이 좀 있다? 그럴수록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또 고용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대도시가 좀 더 이분한테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요리학교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아까 데이터에 보셨겠지만 취업 이민의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영어 문제 없다는 전제하에 호주에서 취업을 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 분야의 영어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합당한 능력,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건 다 후순입니다. 가장 먼저는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 내가 영어 되고 내가 기술이 있다고 취업할 수 있나요? 비자가 없는데 안 되잖아요. 비자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로직입니다. 비자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영어 수준 갖추고 그리고 그 관련 분야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OECD 어떤 국가하고 비교해도 호주의 실업률이 지금 4.1% 정도 되는데 정말 경제 상황은 호주가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비자, 영주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요. 만 30세에 호주 입국이 가능한데 그때 입학하면 영주권까지 힘들까요? 입국을 조금 당겨야 할까요? 자, 학생비자 신청할 때 가장 핵심 요소가 GS requirement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밑에 영상 링크 올려드린 내용 보면 나옵니다. 호주 학생비자에 대한 내용 보시면 되는데 이 GS requirement는 왜 내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왜 내가 이 공부를 호주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디어학과 4년을 지금 다니고 있죠. 그리고 현재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죠. 요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물론 내 마음은 오래전부터 내가 요리 공부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커트됩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즉 앞으로 1년 동안 충분하게 내가 그 당위성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주짜리 요리 코스라도 가서 요리 배우고 그러면 그 4주짜리 학원 수료증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든지 해서 또 파트타임으로 일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따른 또 경력 증명이 있겠죠. 이 경력 증명은 무슨 뭐 삼성 로고가 박혀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 틀만 맞춰지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 수속을 하게 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어쨌건 저쨌건 그런 근거, 에비던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간호 공부하겠다. 그러면 뭐 한국에서도 뭐 이런 자원봉사 많잖아요. 뭐 너싱홈이나 이런데 양로원이든 이런 데 가면 내가 발런티어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뭐 갖추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면 훨씬 더 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IT 같은 경우도 한국에 뭐 이런 뭐 국가 정부 지원해가지고 무슨 IT 교육 시켜주는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죠? 뭐 3개월 코스도 있고 뭐 몇 개월 코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면 다 수료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에비던스를 다 갖춘 다음에 내가 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장 호주로 오시는 거는 저는 반대. 학생 비자 받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호주로 오는 거는 1년 이상 뒤로 밀어놓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충실히 잘 갖춰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년제 미디어학과 재학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1학년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4학년까지 하신 분을 이걸 뭐 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졸업하는 순간 한국에서 4년제 학사학위 있는 분이 호주에 요리 전문대 과정 신청한다. 비자 거절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휴학이겠죠. 이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휴학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를 그렇게 준비해서 당위성을 잘 만들고 그런 다음에 호주 학교로 지원하면 아직 학사학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필은 좀 해볼 수 있죠. 그래도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어필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자가 나오면 이제 도전을 해보시는 거고 만약에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잃을 게 없잖아요. 뭐 호주 가서 도전한 것도 아닌데,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와가지고 그 중요한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그냥 써버립니다. 호주 공부하기 전에 쓰면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에서 워킹 할리데이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워킹 할리데이 비자에서는 학생 비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요. 자기 조건이 어렵다라고 하면 워킹 할리데이 상태에서 호주 안에서 신청해도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호주 안에서 그렇게 신청했는데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면 거절을 빨리 주면 괜찮을 텐데 몇 달 후에 저희 뭐 8개월 넘게 걸려서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그동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요리 2년 과정 중에 8개월쯤 공부하다가 비자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죠? 공부한 학비는 못 돌려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학비 1초, 그 기간 1초, 8개월 요리 공부한 그 한국에 가가지고 무슨 대단한 내가 요리사로 뭐 어떤 활용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비자는 차곡차곡 불리한 사람일수록 호주 바깥에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해보고 호주 바깥에서 비자 신청했는데 거절됐다. 내가 공부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럼 학비는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 비자가 거절됐을 때는 E-소스 액트라는 학생보호법으로 인해서 학교는 무조건 학비를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다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분에게 답변을 드릴 때는 그랬어요. 2, 3주 안에 3월달 안으로 무조건 IELTS든 PT든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좀 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점수를 딱 봤더니 역시나 영어 때문에라도 점수 대비는 힘듭니다. 라고 하면 이제 취업 이민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생각지도 않게 영어가 굉장한 수준이세요. 본인 표현은 노 베이스라고 했는데 영어가 굉장한 수준이세요. 그러면 점수제 이민에 포커스를 두고 또 준비해 볼 수도 있죠. 이상 한국의 대학생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신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과 좀 대입해서 비교해 보시라고 호토박이 영상 상담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